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시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주로로 해서 요번 주에 이제 철강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철강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철강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고, 자, 이제 삼성전자를 주도로 해서 대형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자, 중소형주들이 소외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전에 뉴스를 보면, 자, 삼성전자에서 또 인버스를 사했던 개미들이, 자, 삼성전자는 다른 애들은 다 많이 올라왔는데 못 올라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인버스는 손실이 많이 났으니까 이제 손절을 하고, 자, 카카오와 네이버로 자금을 이동을 하고 있다, 막 요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지나고 보면 저점에서 잘 사서 견디지 못하고, 자, 이제 또 고점을 물러가는 그런 흐름에 비슷한 느낌이 지금 막 오고 있어요. 시장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 인버스 같은 경우도, 야, 이제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고 슬슬 손절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리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시장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변동성을 봐서 그래요. 자, 삼성전자를 처음에 살 때 왜 샀겠습니까? 몇 년 놔두면 이건 수익이 날 거다, 삼성전자 망하지 않을 거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샀으면 그런 생각에 맞춰서 보유를 해가야죠. 근데 이제 사람의 심리는 갈 때 같아서 요리 갔다가 조리 갔다 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거의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카카오는 100% 수익이 났네, 200% 수익이 났네, 50% 수익이 났네 하니까, 아, 배 아파 죽겠는 거야. 나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겠다. 20% 30% 때부터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올라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시젠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보면 코스피는 3%가 오르는데, 코스닥은 0.8%가 마이너스입니다. 철저하게, 자, 코스닥이 소외가 됐죠. 자, 코스닥이 이렇게 소외가 된 이유가 뭘까요? 개인 자금들이 이제 많이 물려있는데, 개인 자금들도 불안하니까 밀려가는 것도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돈이 옮겨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그동안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많이 내놓으면서 오늘 보면 기관이 1조 이상을 사고요, 개인은 1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단기적인 방향성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절대 이걸 맞춰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해서 철저하게 가치에, 밸류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되고요. 비중을 분산을 해둬야 소외감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몰빵이 들어가 있으면 소외감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이 굉장히 좋았어도 개인 투자자들은 철저하게 소외되는 장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금융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 금융주 누가 갖고 있어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던 것들이잖아요. 자, 주도에서 움직이잖아요. 삼성전자 많이 갖고 있다가 옮겨 타는 흐름 보이니까 올라가잖아요. 자, 움직이는 시기라는 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좀 금융주 같은 경우는 보면 세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보여요. 이제 뭐 건설주 같은 경우 대림사나 뭐 GS건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동이 다 완료되지가 않았는데,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요런 데들도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수익 인증해놓고 뭐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는 이제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걸 따라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수익 스토리를 딱 볼 때는, 아, 요런 쪽은 좀 피하고 봐야 되겠구나, 톡톡이네 패밀리들이 챙겨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다라는 거죠. 자, 2020년도 6월 2일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오늘도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해볼 건데, 자, 바이오 섹터 이제 순환매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코로나 치료제 관련 테마가 지금 끝물일까? 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제 스탠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앱클론 123%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징기스칸님이 101%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이거는 4월 14일날 해주셨어요. 지금보다 한 달 반 전에 이미 수익 인증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33님은 요번에 이제 6월 2일날이니까 어저께인가? 어저께 이제 인증해 주셨고요. 33님 123%. 자, 수익 축하드리고 수익 보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코멘트들 읽어보면 자, 수익 감사합니다. 요즘 매도가 정말 어렵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그냥 100% 가면 팔면 되는데. 그리고 뭐 가치가 제가 이제 뭐 남아있다 그러고 적정 가치 정리해드리는 종목들은 100% 넘어가도 좀 보유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 가이드를 해주는데 뭐가 어려워요. 이거를 변동성을 바라보니까 어려운 거지. 아직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자, 33님도 감사합니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수익인증 수익자랑 게시판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있어요. 자, 알찬나님하고 태평성대님도 자, 수익 인증해 주셨어요. 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신이 없어 휴대폰을 제대로 보지 못하다가 오후쯤에 보니 앱클론 절반 매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주식을 보니 20% 이상 급등하여 바로 절반 매도 복리 계좌에 이동하였습니다. 태평성대님도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자, 이 복리 계좌라는 게 이제 회원분들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죠. 저도 이제 한번 이제 부탁도 드리고 할 건데 시간이 좀 지나면 몇 년 후에 이제 보면 자, 진짜 배돼지가 따뜻해질 거예요. 이 복리 계좌 딱 보고 있으면 이제 몇 년이고 이게 결과물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차곡차곡 이제 누적이 되게 되면 이 복리 계좌만 해도 자, 진짜 배돼지가 따뜻해지는 그런 결과물들이 쌓여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운영을 해보시고요. 자, 역시나 코로나 폭락 구간이 좋은 구간이었다. 자, 앱클론 요 종목을 보면 자, 3월 달에 이제 폭락이 나왔을 때 그 전에 흐름이 여기에서 요 종목은 3월 달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한 30-40% 빠진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이슈를 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33님하고 징기스칸님도 그렇고 자, 여기 보니까 알찬나님도 매수가가 28,000원 한 3만원 정도 되겠네요. 태평성대님은 그러니까 3만원이 요 구간대니까 다 여기 어디에서 이제 편입 자리가 나왔던 거죠. 징기스칸님은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도가 나갔고, 자, 33님은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셨고요. 자, 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자, 뉴스가 딱 나오면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주식부지 양성소에서는 제가 추천을 35,000원인가 드렸더라고요. 여기 어디였는데, 어디서 드렸나? 여기인가? 여기에서 드렸나? 35,000 뭐 얼마로 돼 있던데. 아무튼 주식부지 양성소에서는 여기에서 드렸나, 여기에서 드렸나 해가지고, 자, 이게 좀 매수가가 아직 좀 올라와 있어 7만원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64,000원이니까 좀 부족하네. 오늘 8% 정도 빠졌으니까 좀 기다려보면 또 파동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봐야겠죠. 자, 뉴스에 달라붙는 개미들과 뉴스에 매도하는 우리들. 자, 뉴스에 팔아라.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 이제 따라잡고 뭐하고 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나와요. 특히 단기 성과를 위해서 몰빵으로 막 잔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뻘짓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그 돈 다 깡통 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이제 뭐 코로나 항체 변종 바이러스 무력화 효능을 확인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이제 매도산이 나갔던 건데, 자, 보면 대구에서 발생했던 변종은 S형이고 이태원 클럽 확진세 보이고 있는 변종은 G형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V형, S형, G형으로 이게 변환을 하면서 변종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항체에서는 S형뿐만 아니라 G형에서도 동일하게 높은 효능으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 흐름들이 만들어졌고요. 최단기간 내에 임상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항체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힘이 강한 기업이 이제
거의 뭐 대장흐름이 이제 애플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이쪽에 좀 이제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코로나 백신은 지금 이슈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건 투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바이오를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은 투기라고 회원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중도 절대 무겁게 가져가면 안 된다. 왜? 그냥 10% 비중도 5년 10년 굴리면 이게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쪽에다 비중을 과하게 실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비중을 잘게 쪼개서 굉장히 약한 비중으로 계속 운영을 해가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회원분들 중에 누군가 만약에 나중에 진짜 나온단 말이에요. 또 제가 이제 막 코멘트 드리고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도 올라가는 거 자꾸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믿어버려요. 믿어버려서 어떻게 하다가 보면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5번 맞고 10번 맞고 100번 맞고 하다 보면 야 얘가 말하는 거 거의 맞네 하면서 이제 박아버리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거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딱 머릿속에 각인을 해놓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절대로 무겁게 실어서도 안 되고 내 인생을 걸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다 제가 어떻게 책임을 져드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이런 걸 자랑하려고 자꾸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바이오 기업들은 사실 추천도 안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건데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이오는 투기예요. 바이오 이꼴 투기라고 인정을 해놔야 돼요. 투기라고 인정을 해놓고 자 투기적인 비용을 굴릴 수 있는 관리된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이제 비중 정리 다 해드리잖아요. 거기에서만 맞춰서 하시란 말이에요. 무겁게 했다가 나중에 물려갖고 하나 작살나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이게 뭐 밸류가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코멘트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어롱 티슈진 같은 거 저한테 예를 들어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추천드리고 지금 정지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비중 관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는 거다 라고 회원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잠깐 산으로 샜는데 자, 코로나 치료제와 코로나 백신은 이거 승자 독식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백신이든 치료제든 뭐가 하나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면 다른 이제 개발 업체들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완료하기가 어려워요. 왜?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 처음에 누군가 이제 해서 쫙 팔아먹으면 걔네만 돈 버는 거예요. 그 회사만 돈 버는 거고 후발주자들은 비용만 엄청 쓰고 나중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임상을 진행하다가도 다 포기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과거에 보면 사스라는 질병이 있었는데 아직도 백신이 없습니다. 왜 백신이 없을까요? 자, 돈이 안 되고 지원도 안 들어가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자, 코로나라는 질병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번졌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자꾸 독려를 하고 하니까 뭐 100개 업체가 넘는 100개가 넘는 바이오 기업들이 전부 다 이걸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기업들 중에 만약에 1번, 2번이 딱 나와버리면 나머지 이제 90개 이상의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자, 담보돼 있는 거예요, 폭락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면 이게 언제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악년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코로나라는 쪽에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자신들이 직접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른 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쪽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제 폭락이 나중에 나오는 구간들이 나오면 또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미리 생각을 해가면서 투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이런 부분들이 태생적으로 싫고 심리적으로 너무 싫다 하는 분들은 그냥 쳐다도 안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나는 근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요런 리스크도 나는 충분히 내 마음으로 감내할 수 있어 하는 분들만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보시라는 거죠. 자, 보면 승자 독식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1번 말, 2번 말 달리고 있는 기업은 보면 자, 렘데시비르를 지금 개발 중인 길리어드사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임상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게 2상을 진행했나?
이상을 진행하고 결과를 내놓은 건가, 3상을 진행 중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 좋은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조만간 이제 뭐 약을 팔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진짜 코로나가 종식이 되려고 그러면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백신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속도가 빠른 게 이제 모더나, 정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이게 딱 출시가 되고 시작이 된다. 그러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안 줘. 우리만 써. 자, 이제 길려두고 모더나 다 미국 기업이니까, 모더나도 미국 기업인가? 아무튼간, 미국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간 기업이니까 미국 먼저 다 쓰고 남는 거 줄게 하면 초기 물량이 하나도 안 돌겠죠. 초기 물량은 딴 데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 쓰자. 나눠 쓰자 하는 순간 이거 끝났다고 보면 돼요. 자, 코로나 백신 개발이라든가 치료제 개발은 끝났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나눠 쓰자라는 스탠스가 잡히게 되면. 자,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지금이 이제 끝물이냐 시작이냐, 아니면 지금이 중간 단계냐,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슈성으로 요쪽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뭐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확진자들이 지금 미국 같은 데 보면 다시 늘고 있죠. 경제 재개를 하면서 다시 늘어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뭐하고 하는데도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다시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질병이라는 게, 이런 감기 쪽 이런 거는 여름이 되면 이제 면역력도 강해지고 뭐하고 하니까 수그러들기 마련인데, 이 코로나라는 질병은 조금 다른 흐름들을 보이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라고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코로나라는 이슈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 추릴 때도 코로나 관련주, 치료제 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이 코로나라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봐야 돼. 다른 파이프라인. 다른 파이프라인을 보고 요게 이제 같이 엮여 있는데 아직 이제 움직임이 안 나온 종목들만 봐야 된다는 거죠. 움직임이 이미 나온 종목들은 다 늦은 거예요. 쳐다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튀는 경우들이 만들어지고 뭐고 할 때는, 자, 이제 본연에 갖고 있던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 되면서 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초과 상승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가되, 저희는 이제 헬스케어 비중은 20%로 줄였습니다. 기존에 35%를 사인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빠르게 줄였어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또 폭락이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오면 다시 비중을 늘려가는 포지션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자, 이 헬스케어 20% 중에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이쪽 비중은 10% 미만으로 운영을 하라고 계속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앱클로는 그럼 뭐 하는 회사냐 보니까, 자, 항체 치료제 전문 회사예요. 자, 플랫폼을 바탕으로, 뭐 이렇게 영어로 써있는 이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혁신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다. 그리고 스웨덴 항체 전문 그룹과 항암제 분야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자, 항원 제작부터 항체 제작뿐만 아니라 항체 관련 신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뉴스 플로우도 보면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정도로, 자, 주가 관리도 하고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헬스케어 우리는 이제 비중을 늘릴 거다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시총 3천억 미만인 기업들을 위주로 담을 거다. 라는 코멘트들을 계속 드렸었죠. 그런 기업들에서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하나둘 빵빵 터지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시총을 낮은 기업들을 지금 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전부 다 기술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술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폭락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총이 뭐 이제 2천억, 3천억 단에 있으면
이게 폭락이 나온다도 뭐 1000억 미만으로 내려가고 막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기존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하고 하면. 그래서 시총 3,000원 미만에 있는 기업들을 굉장히 골고루 우리는 편입을 해서 보겠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렸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편입 사연들도 골고루 드렸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지금 안트로젠, 앱쿨론 이렇게 하나둘 튀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바이오 섹터의 순환매 흐름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코로나 진단 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 쪽에서 붙다가 이제 이게 의료기기 쪽으로 갔습니다. 의료기기 장비. 무슨 뭐 엑스레이 쪽부터 좀 부각을 받고 뭐하고 하다가 이게 좀 이렇게 번지는 척 하다가 이게 또다시 바이오로 가가지고 기술 수출 쪽으로 흐름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 암 관련된 기업으로 지금 돌아가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자 진단 쪽은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자, 폭락이 좀 나오고 뭐하고 하면 경제 재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쟁여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단가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내려갈 거고 수요도 과거처럼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예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밸류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구간에 있어서 폭락이 좀 진행되고 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시 담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치료제 쪽은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치료제 하나만 놓고 요거를 이제 배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어떤 암 관련된 어떤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안 올라온 기업들은. 그리고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쪽들은 지금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잘 찾아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암 관련된 부분은 이제 6월 22일 날부터 24일까지 이슈가 있어요. 암학회가 있어요. 이게 미국 암학회인가 어디 암학회? 아무튼 이 암학회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슬슬 반영되는 듯한 흐름들이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이제 남은 게 한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자 주가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많이 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처럼 한 JP모건 헬스케어가 딱 시작되기 전부터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연결을 해놓고 시장 흐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시장이 조정이 크게 나오지만 않는다 그러면 자 이거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관련된 기업들로 몇 개 종목을 조금 옮겨볼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바이오 비중 10% 있는데 그 중에 자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뭐 한 30% 50%가 나 있는데 뭐 이제 이쪽으로 많이 엮여 있는데 요쪽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요쪽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 못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몇 개 수익 좀 이제 뭐 100% 안 되는 거 좀 덜어서라도 비중을 유지하고 가야 되니까 요쪽으로 조금 채워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번 한 주말쯤에 해가지고 이런 걸 좀 체크를 해서 이동을 해볼까 하는 포지션들을 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도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회원방송에서. 자,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 테마는 끝물인지 어딜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다른 파이프라인들을 좀 살펴서 앞으로 이슈라든가 뉴스가 될 만한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해보자. 바이오 기업들이 되게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어저께 보면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갑자기 뜬금없이 상한가 바뀌었습니다. 차바이오텍이 상한가가 바뀌었는데 이 이유가 보니까 치매 치료제 무슨 뭐를 해가지고 이게 뭐 치료가 됐니 어쩌니 하면서 요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자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뻥이야 이거 아니다 하니까 오늘 또 이제 폭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아니라 그랬으면 상한가 바뀌었는데 이거 하한가 가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이런 찌라시로 막 상한가 말아 올리고 한다라는 자체가 이건 굉장히 투기적인 섹터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좀 정치 테마라든가 요런 것들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뭐 좋겠지만 요런 관점에 절대 비중을 많이 싣고 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에 동의를 해놓고 바이오 관련주들은 그렇게 비중을 관리를 해서만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